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부터 좀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차량 기지 안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 까치산 구간 운행이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일부 재개가 되기는 했지만 열차 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이 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구복종님이 벌써 먼저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굿모닝하고 보내주셨는데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을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뉴스 살펴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14일에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입니다. 추미애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의 추진력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겠죠. 네. 좀 신문 색채가 좀 적은 탕평 인사라는 평도 있고요. 또 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의원이기 때문에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들이 보이고요.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밝힌 바를 좀 인용을 해보면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좀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라면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일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집권당의 대표를 했던 그 추미애 내정자가 이 또 장관을 가는 게 격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 개인적 입장을 투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역사적 요구, 시대적 상황 등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차차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건가요? 네, 그 워낙 캐릭터가 강한 분이니까요. 내가 더 높다 이런 건가요? 네. 정치권 반응은요? 아무래도 보수 야당들은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희경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이 나왔는데 네. 궁여지책 인사이다.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후한무치 인사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제 김정하 대변인 통한 논평에서 낯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쳤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다라면서 조국 장관의 대체제 인사이기 때문에 개각에 대한 기대감이 일소될 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주재했던 한국당 최고위가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을 불허를 했는데요. 네, 한국당 출입하시죠? 네, 맞습니다. 나경원 이제 아직은 전이 아니군요. 현이죠. 네, 아직 나경원 남아있습니다. 원내대표 혹시 이제 당사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원내대책회의는 나오는데 최고위원회는 불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후보들이 난립 중입니다. 몇 명이나 출마 선언했어요? 지금 총 4명인데요. 예. 일단 3선의 경북 포항의 강석호 의원이 먼저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이 4선의 부산의 유기준 의원, 그다음이 5선인 안양의 심재철 의원, 마지막으로 인천의 3선 윤상현 의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박 둘, 친박 둘이 됐습니다. 판세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는 비박이지만 사실 비박계에서 좀 중심을 잡고 있는 의원들과 가깝지 않다. 영향력이 좀 높지 않지 않냐. 색깔이 뚜렷한 비박은 또 아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당장에 지금 사실 총선 지역구도 지금 약간 박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그 출마사표를 던지면서 그래서 이게 당선용이 아니라 총선용 아니냐라는 일부 시각도 좀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인지도를 위한 거란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강석호 의원은 이제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는 김학용 의원을 밀기 위해 양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본인이 나섰습니다. 비박표는 대체로 이쪽으로 모인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무래도 좀 한국당 자체가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친박, 친황 이쪽으로 좀 나온다는 모이고 있다라는 또 시각도 있어가지고요. 유기준 의원은요?
친박 대표적인 의원이긴 하죠. 근데 네. 인기가 조금 덜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2016년도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7표밖에 득표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나요? 네네. 네. 다시 도전을 하는 건데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네. 언론 보도만 기준으로 한다면 네네네. 그 제일 늦게 참여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권유했다죠. 황심이 윤상현 의원한테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당 체제를 구축하라는 경향성을 봤을 때 이쪽에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초재선 의원들이 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이거 자체가 윤상현 의원 그 측에서 흘린 언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근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어떤 그 계파 구도에 따른 어떤 표심의 향배도 중요한데 또 개개인적인 친소 관계도 그쵸. 많이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정말로 원내대표 경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복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하겠다라면서 복당된 지 오래됐다. 그리고 그걸 당대표도 모르고 사무처장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로우키로 바짝 엎드려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뭐 슬그머니 넘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뭐한데 그럼 오래됐다는 게 언제 그럼 복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의 심사와 허용으로 복당됐고 얼마 며칠 안 됐네. 지난달 29일에 최고위원회에 해당 사안이 보고됐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최고위원회 보고가 됐으면 이해찬 당대표나 사무처장도 알았을 텐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번에도 한번 복당을 해다 불발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었죠. 네. 지난해 3월 19일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만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백혜련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것이고 또 미투 운동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 결정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라는 거 이른바 이제 성추행 의혹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제기가 됐었고 네. 당시에 좀 사실이 없었다 그런 게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있던 걸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셌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위치 기반 SNS에 흔적이 남았던 건 이제 렉싱턴 호텔에서의 카드 내역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되면서 뒤늦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당시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면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한 걸 두고 지금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예. 10월 25일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 나온 게 성추행이 없었다. 이것과는 또 별개라면서요. 네, 그것과 좀 다른 겁니다. 성추행이 없었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 아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갔던 기억이 정말로 없었느냐. 가 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정말 기억이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던 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판결 요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은 불복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었다. 재판부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